자, 한 장을 넘기면 예제 10번이 있어요. 예제 10번. 예제 10번을 같이 풀어보죠. 예제 10번을. 자, 12월 말 결산법인인 주식회사 한국이 있는데 X1년 1월 1일 건물을 만원에 취득했대요. 건물의 내용연수가 5년, 잔존가치는 없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죠. 자,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거고요. X1년 말의 공정가치가 12,000원이래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보시면 되죠. 건물을 언제 샀냐면 X1년 1월 1일 날 만원 주고 샀어요. 만원. X1년 말이 되면 감가상각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가치가 감가상각비만큼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자, 이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계산해요? 정액법으로 계산한다 그랬죠. 정액법으로 계산한다 그랬고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정액법은 자,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고 그걸 내용연수로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감가상각비 계산하실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 내가 언제 취득했나 이거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왜? 만약에 4월 1일 날 취득했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월할상각이죠. 월할상각.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언제 취득했지?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날짜 안 봐서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확인하세요. 반드시. 근데 이 문제는 이제 1월 1일 날 샀으니까 월할 생각할 필요가 없죠. 월할 생각할. 제가 옛날에 한창 초보자 때 이제 공부 막 시작했을 때 월할 생각을 자꾸 까먹어 갖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써놓고 봤어요. 이렇게. 혹시나 내가 맨날 까먹으니까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쓴 다음에 1월 1일 날 했으면 12분의 12 그냥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맨날 까먹어갖고 이제 습관이 돼서 이제 다 확인하고 해서 이제 요즘에 안 쓰는데 혹시나 까먹는 게 두렵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뭐 12분의 12 쓰는데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1초면 쓰지. 자, 어쨌든 그래서 만원을 5년으로 나누니까 이제 2,000원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1년의 감가상각비가 2,000원이죠. 그러니까 X1년 말에 장부 금액이 얼마가 될 거냐면 8,000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게 지금 장부 금액이에요. 근데 이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부고기간 말에 공정가치를 평가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12,000원이에요. 여기 공정가치가 12,000원이죠. 12,000원. 자, 그러면 4,000원에 재평가 잉여금이 발생하죠. 이렇게. (4,000원에) 재평가 잉여금이 발생하죠. 자, 이 상황인데 물음 1번. 자, 비례수정법으로 해보려. 비례수정법.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일단 원칙대로 한번 풀어보고. 자, 재평가 임금이 이렇게 발생했고 1월 1일부터 이제 회계처리를 해보라 그러죠. 비례수정법을 적용한다 그랬어요. 자, 1월 1일 날 내가 돈 주고 뭘 샀어? 건물을 샀죠. 그러면 건물 만원 돈 주고 샀으니까 현금 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될 거고요. X1년 말이 되면 뭐 했냐면 그림을 보고 하나씩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만원 취득한 다음에 우리가 감가상각비 계산했잖아요. 그럼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죠. 그게 2,000원이죠. 자, 감가상각 누계액을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렇죠? 자, 이제 비례수정법을 한다니까 이 재평가 잉여금을 비례수정법으로 인식하시면 되죠. 자,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자, 취득원가, 자, 누계액, 자, 장부금액 얼마인지 파악해 보시는 거예요. 재평가 전, 재평가 후. 이렇게 자, 재평가하기 전에 취득원가가 만원이었죠. 자, 누계액이 2,000원이죠. 그래서 장부금액이 지금 8,000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재평가를 하고 나니까 장부금액이 얼마로 평가가 됐냐면 12,000원으로 평가됐죠. 12,000원. 그러면 얘도 어떻게 되냐면 8,000원에서 4,000원만큼 는 거니까 얘가 50% 증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8,000원에서 1.5를 곱하면 12,000원이 될 거라고요. 그럼 이 비율대로 취득원가와 누계액을 똑같이 수정해 주시면 되죠. 자, 얘도 반을 늘리고요. 자, 얘도 반을 늘리면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취득원가에서 반을 늘리니까 얘가 15,000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누계액도 반을 늘리니까 3,000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5,000원에서 3,000원을 빼서 12,000원을 만든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거대로 회계처리를 해보시면 되죠.
너무 이쪽에다 적었네. 그래서 회계처리를 해보면 이거 지울게요. 그럼 아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8,000원이 12,000원으로 반이 는 거니까 이거 8,000원에 50% 하면 4,000원이니까 1.5 하면 12,000원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얘도 반을 늘리고 얘도 반을 늘리면 된다고요. 자, 취득원가 반을 늘려보세요. 그러면 건물을 반을 늘리면 되죠. 그러면 건물이 늘어나니까 차변에다가 건물. 자, 10,000원의 반이니까 5,000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누계액도 반을 늘려요. 자, 2,000원의 반인 1,000원을 이렇게 늘리죠. 이렇게 대차가 안 맞죠? 4,000원? 그게 뭐예요? 재평가잉여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죠. 근데 매번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머리 아프잖아요. 취득원가, 변경 전, 변경 후, 장부, 누계액, 장부금액, 자 몇 퍼센트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비례해서 수정했다면,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표시 장부가액으로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놓고 나면 그 다음 X2년도 말에 와서는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장부금액이 지금 얘로 바뀌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감가상각을 할 거란 말이죠. 얘를 기준으로. 그렇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비례수정법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취득원가와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요 변동 비율만큼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거니까 지금 이 선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비례적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죠. 이렇게 수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게 비례수정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산할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비례적으로 수정될 거니까 여기서 계산한 감가상각비랑 여기서 계산한 감가상각비랑 똑같을 거라고요. 같은 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비례적으로 수정해서 그럼 앞으로 비례수정법에 의해서 새로운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 감가상각비를 구해서 그냥 같은 금액이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비율 계산해서 막 그러지 말고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새로운 장부금액이 12,000원 잔존가치 없다 그랬고 이제 남은 내용 연수가 5년이 아니라 5년 중에서 1년이 지났으니까 4년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얘 감가상각비가 얼마예요? 3,000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도 3,000원이라고요. 자, 얼마 늘었어요? 1,000원 늘었죠? 얘가 50%죠?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결과치랑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풀 수 있다고요. 이런 이 풀이기법이 언제 빛을 보냐면 요런 문제에서 빛을 보는 거예요. 요런 문제에서 어떤 문제에서 보냐면 요런 문제죠. 자, 여기 x 1년 말, 자 x 2년 말, 자 x 3년 말 이렇게 문제를 줘요. 문제를 준 다음에 물어봐요. x 3년 말 현재 공정가치로 평가한 이후 비례수정법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면 x 3년 말 현재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저렇게 하실 거예요? 비율 계산해서 가만히 있어봐 50%가 늘어났네. 그럼 또 가만히 있어봐 또 얼마가 줄었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얘가 이제 x 3년도 말의 공정가치잖아요. 그럼 얘가 새로운 장부 금액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계산했을 거라고요. 이 감가상각비가 비례수정법을 적용한다면 이 선에 맞게 다 취득원가랑 누계액이 조정이 될 테니까 이 선 따라서 이렇게 바뀔 거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감가상각비랑 여기랑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얘를 하나 계산해서 x 3년도 말 현재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어보니까 하나, 둘, 셋 하면 되죠. 만약에 여기 새로 공정가치로 평가한 이후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보니까 얘가 100이더라. 그럼 얘도 100, 얘도 100, 얘도 1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x 3년도 말 현재 감가상각 누계액 어떻게 구해요? 100 곱하기 3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논리를 알면
이 원리를 알면 이렇게 100년을 내더라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100년을 내더라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구하세요. 일단 원칙적인 비례수정법 앞에 그 265페이지에서 봤던 일단 비례수정법의 기본적인 논리를 일단 공부를 하시고 그게 이해가 됐다면 요 선이 이렇게 비례적으로 수정된다. 그거도 한번 이해해 보시고 그거까지 이해가 됐다면 이제 적용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비례수정법은 앞으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자,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시가 될까 한번 해보세요. 재무상태표에 가보면 자, 건물, 자산 이렇게 표시하겠죠. 자, 이제 취득원가가 바뀌었어요. 비례적으로 수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로 바뀌었냐면 여기 12,000원에서 그러니까 감가상각 3,000원을 한 금액이 12,000원이니까 여기가 15,000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얘도 50% 늘어난 게 맞죠? 이렇게. 자, 그러면 건물의 취득원가가 지금 15,000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감가상각 누계액을 밑에서 빼줘야 돼요. 그게 얼마냐면 저기 3,000원이잖아요. 3,000원. 손상차손 누계액은 따로 없고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12,000원. 재평가 잉여금은 자본으로 보고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럼 장부 금액이 지금 현재 공정가치인 12,000원으로 표시가 됐죠. 재평가 잉여금은 자본 항목으로 보고가 됐죠.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보고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죠. 그 얘기. 그래서 그 267페이지 와보시면 맨 위에 양가로 2번에 재무상태표 그려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누계액 제거법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누계액 제거법. 자, 그럼 X1년 1월 1일 아까랑 똑같겠죠? 자, 건물을 샀어요. 얼마 주고 샀냐면 10,000원 주고 샀죠. 별다른 말이 없어서 그냥 현금 주고 샀다고 보는 거예요. 10,000원 이렇게. X1년 말이 되니까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잖아요. 그게 얼마냐면 저기 2,000원이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돼요. 대변에다가 2,000원 이렇게. 자, 이제 공정가치로 평가한 재평가 잉여금 4,000원을 회계 처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직관적으로 해보세요. 직관적으로. 자, 재평가 잉여금 4,000원이 발생했잖아요. 재평가 잉여금은 어찌됐든 자본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익이니까. 그럼 이쪽에다 쓰면 되죠.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그 다음에 누계액을 제거한다며요. 제거하세요. 누계액. 대차가 안 맞죠? 대차가 안 맞는 금액이 뭐예요? 건물이에요. 건물. 지금 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시면 하나씩 해보시면 돼요. 취득원가, 누계액, 장부금액 이렇게. 자, 공정가치를 평가하기 전, 평가한 후 원래 취득원가가 10,000원, 누계액이 2,000원. 자, 그래서 장부금액이 8,000원이었는데 얘를 공정가치 12,000원으로 평가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누계액을 제거한다 그랬죠? 그럼 12,000원이 되려면 얘가 12,000원이 돼야 되잖아요. 자, 건물이 얼마 늘었어요? 건물이 2,000원 늘었죠. 여기 이렇게. 자, 누계액을 싹 다 제거했죠? 자, 제거했어요. 그랬더니 장부 금액이 4,000원 늘었죠? 왜 늘었어요? 재평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례수정법보다는 누계액 제거법이 좀 쉽죠. 재평가 잉여금 인식하고 누계액을 싹 다 죽이고 나머지 차액으로 대차 잔액으로 건물의 취득원가를 다시 계산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럼 얘를 이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죠. 건물을 적을 거고요. 누계액을 뺄 거고요. 그러면 평가한 금액이 저 공정가치 12,000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계액이 없다니까요. 누계액을 다 제거해서. 그러면 건물이 그냥 12,000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재평가잉여금도 놓지 말고 잊지 말고 자본 항목으로 재평가잉여금 4,000원 이렇게 보고하시면 되죠. 이렇게 보고하시면 되죠. 그래서 267페이지 와보시면 거기 재무상태표 그려놨어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유형자산을 다 끝냈어요. 유형자산을 더 이제 많은 얘기가 있어요. 중급회계 가보면 뭐 손상도 되고 회복도 되고 막 이렇게 난리를 쳐요. 이제 그거 어려운 얘기는 중급회계에서 하시면 되니까 요 회계원리에서는 요 정도만 하시고요.